반갑습니다. 게임학 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이태성입니다. 자, 이제 8강 1개월 안에 게임을 만들자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강의가 이제 게임학 개론의 마지막 강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8강의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에서 1개월 안에 게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전체적인 그 스토리 부분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은 게임을 하나 계획을 하고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그래픽하고 같이 뭐 연계된 이런 부분보다는 기획자적인 입장에서 총 한 달 안에 그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그 어떤 기획들을 할 수 있느냐, 뭐 어떤 과정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쭉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과정입니다. 자, 많은 그 뭐 얘기들이 있는데요. 자, 1일에는 지금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은가?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컨셉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컨셉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뭡니까? 재미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게임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컨셉에서 우리가 재미를 찾아야 되고, 그 같은 재미는 결국에는 게임성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우리가 게임화를 할 수가 있는 그 같은 요소에 해당이 되고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은가를 뭐 여러 가지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컨셉을 우리가 그 드라마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나오듯이 닥터 이방인이라는 이와 같은 그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의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기획 의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만 합니다. 왜 이와 같은 드라마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컨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컨셉을 통해서 그 시청자들한테 무엇을 준다는 것입니까? 재미를 주는 것이죠. 그렇죠? 재미를 주어서 많은 시청자들이 그 같은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획 의도에 해당이 되고, 그 같은 기획 의도는 공식 홈페이지 등을 보게 되면 잘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닥터 이방인 찾아보시면 뭐 사랑을 찾는 한 남자의 긴 여정에서 뭐 북한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남한과의 그런 어떤 갈등적인 부분들, 그렇죠? 그 사이에서 어떤 피는 사랑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엇갈리는 그런 어떤 사랑의 그런 부분들이 쭉 다뤄지면서 그런 드라마적인 그런 재미를 쭉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그런 뭐 사랑을 찾기 위해 벌이는 길고 험난한 여정이다, 뭐 남북 이념, 그렇죠? 아주 굉장히 색다른 그런 개념으로 가져가죠. 보통 드라마는 뭐 남북 이념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요. 이와 같은 드라마에서는 남북 이념이라는 개념을 가져가서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을 좀 폭넓게 가져가는 그 같은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랑이다, 지독한 사랑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은 물론 여기서 얘기했듯이 남북 이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남북 이념 아래에 뭡니까? 의학에 관련된 그 같은 그 요소를 가미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같은 의학 드라마를 가지고서 또 한 번 그 시청자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이제 접근해서 드라마적인 재미를 또 다른 부분으로서 이제 줄 수 있도록 해준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랑과 도전과 좌절과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재미 요소로서 이제 시청자들한테 주는 그 같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드라마의 대부분들은 시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정이 있고 그 결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매 회마다 시작되는 그런 어떤 갈등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들이 게임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게임도 어떻습니까? 앞에 얘기했듯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 도달하지 못함을 통해서 다시 재도전을 하게 되고 또한 도전을 하게 돼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펼쳐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드라마와 게임이 좀 흡사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컨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컨셉이란 게 뭘까라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드라마의 어떤 공식 홈페이지, 그 다음에 뭐 드라마 공식 홈페이지를 봤으면 드라마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도 너무 긴 거 보지 마세요, 그렇죠? 기왕후 같은 경우는 뭐 51편까지 있죠. 51편까지 있나? 뭐 이래가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 드라마보다는 한 20편 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진짜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든 이런 컨셉들이 그런 재미를 가지고서 드라마 성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갈 수 있는가?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는 게임으로 재미를 가져가고 게임성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가를 늘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볼 수 있고요. 자, 2일차에서는 컨셉을 실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해보는 거죠. 기획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컨셉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벤처, RPG, 슈팅, 뭐 보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뭡니까? RPG와 슈팅을 섞을 것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RPG와 어드벤처를 섞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게임의 어떤 고유의 그런 방향들이 점점 이제 잡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에는, 컨셉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그래서 그 컨셉이 어느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과연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캐릭터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저학년을 우리 기준으로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캐릭터들은 좀 아기자기하거나 예쁘거나 그 다음에 뭐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성인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리얼리스트한 그런 형태의 캐릭터들이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싱글플레이, 멀티플레이 하지만 요즘에는 전부 다 온라인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간다고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처음 개발할 때 우리가 물론 뭐 네트워크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우리가 싱글 플레이에서 방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RPG 같이 뭐 그냥 크게 만들어 놓고 다 들어와서 하는 그런 형태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네트워크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같은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일째는 컨셉 워크의 확장 및 문서 정리. 이 문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문서로 정리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이 그 컨셉에 대해서 말을 함에 있어서 또는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얼마나 잘 정돈돼서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 뭐 동분서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그 같은 요소에 해당이 되죠. 하기 때문에 문서 정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뭐 컨셉은 뭐 눈물 나는 쌍욕, 음악으로 감동 증폭 체험, 뭐 이렇게 컨셉을 지었다. 자, 메인 플레이어는 뭐 이렇다, 서브 플레이어는 뭐 이렇다, 플레이어 수는 뭐 이렇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문서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를 정리해 놓고 마인드맵을 해 놓으면 굉장히 좀 더 낫겠죠. 이것은 문서했기 때문에 뭐 하나가 바뀌게 되면은 전체 문서를 정리를 해야 되지만, 마인드맵은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 놓은 그런 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어와 단어를 뭐 연결을 달리 하든가 또는 그 내용을 달리 해서 다양하게 그 전체적인 라인을 볼 수가 있죠.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마인드맵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5일차에는 게임 타이틀 초안 작성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이미지를 결정하고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타이틀이 포함된 전체 문서를 한번 완성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초기의 이 문서들은 당연히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 다음에 초기에 우리가 그 디자인한 그 초안이
끝에까지 계속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때의 시점을 기준해서 그 다음에 게임이 개발됐을 때 그 개발돼서 오픈했을 때 그때의 시점까지 우리가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임하고 이 기획이 다를지라도 그때의 시점에 가서는 그 게임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서 이제 게임을 우리가 만들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연습입니다. 연습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을 둬도 뭐 상관이 없고요.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에 맞춰서 초안을 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주차까지는 전부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문서를 완성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주차 과정. 그렇죠? 2주차 과정 하게 되면은 뭐 이렇습니다. 조금 더 이제 좀 디테일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붙겠고 뭐 이런 거겠죠. 6일차에서는 뭡니까? 게임 시스템을 고찰합니다. 그래서 게임 시스템이라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렇죠? 놀이에 대한 흐름, 목표에 대한 흐름, 그 다음에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흐름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어서 과연 이와 같은 그 흐름에 유저들이 잘 탈 수 있을 것인가? 무슨 게임을 들어갔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지 레벨업을 하는 건지도 모른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에서 남들 정의하고 기존에 했던 그런 흐름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식이라든가 또는 알파 플러스를 하는 식으로 해서 누구나 그렇죠? 게임을 열었을 때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게임을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식의 그런 게임을 개발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표가 요구된다. 그래서 그 같은 목표를 다양하게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게임이지만 여러 가지 결과를 얻음으로 통해서 유저들이 이런 길도 있었네, 저런 길도 있었네 라고 해서 보다 많은 그 다양한 그런 그 게임 방법을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런 걸 통해서 더 많은 유저들이 이제 그 게임 방법이라는 부분을 배우고 서로 공유해 가면서 또 커뮤니티가 이렇게 활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 대한 게임 시스템을 고찰해 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 시스템 고찰 2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자 놀아라 하면은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제한된 상황에서 제한된 물건을 가지고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서 놀아라 하면은 조금 더 그 놀이를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조금 더 이게 축소가 되겠죠. 오히려 그런 제한된 상황에서 노는 것이 오히려 더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와 같은 룰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룰은 결국엔 게임 밸런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은 게임이 막 엉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레벨도 막 엉망이 되고 서로 간에 그런 어떤 PK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맞아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한 캐릭터에만 또 한 직종에 쫙 몰린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겠죠. 자, 게임 제한사항, 게임 규칙이다. 포인트 레벨업 방법, 그다음 미션 수행을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거. 미션 수행하게 되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보상을 어떻게 적절하게 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보상이 그 다음에 모든 유저들이 생각할 때도 이 정도 미션 수행에는 이 정도 보상이 적절하다라는 그 정도까지 레벨을 해줘야만 하겠죠. 어떤 미션은 보상이 터무니없고 어떤 미션은 보상이 높고 한다고 하면은 이 터무니없는 이 미션에 누가 하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 미션도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서 동일하게 어떤 미션이라도 그냥 버려지는 거 없이 같이 갈 수 있는 그 같은 미션들을 고려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8일차입니다. 8일에서는 컨셉 실현을 위한 시스템 고찰, 후크. 이 책에서는 후크라고 얘기했는데, 후크가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NPC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게임 흐름 안에서 NPC는 미션을 어떤 식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 문서적인 부분을 준다든가, 뭐 정보를 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게임 안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게임이 더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게임 시나리오의 다양한 게임 시나리오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다양한 결과를 당연히 얻겠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뭡니까? 다양한 하나의 게임이지만 결국엔 뭡니까? 다양한 게임을 만든 것과 동일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일차에서는 그와 같은 게임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앞에서 했듯이 흐름에 대한 거, 그 흐름 안에서 어떤 룰을 줄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NPC라든가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자, 9일차에는 그 플로우라는 것은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도형으로 그려보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흐름, 그 다음에 화면 이미지. 그래서 화면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이 게임의 컨셉이 이제 구체화되어서 시각화되어지는 그런 단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의 내용들은 문서적이고 그 다음에 문자적인 그와 같은 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부터는 이제 시각화되어진 그 단계이기 때문에 시각화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게임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조금씩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10일, 기획서로 정리를 합니다. 초안이 아니라 이젠 기획서로 정리를 하는 거죠. 기획서는 기획에 관련된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이런 흐름들, 그렇죠? 룰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기획서에 필요한 전체적인 그 요소에 해당이 되죠.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이야기로, 글로서 전체적인 내용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주차 과정입니다. 자, 3주차 과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시스템 이 사용서를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사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디자이너도 있고 한다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런 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획자만 보는 그런 문서가 아니라 디자이너가 볼 수 있는 문서들, 프로그래머가 볼 수 있는 그 같은 기획 문서를 따로따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든 기획을 이제 다양한 그 부분에 종사하는 그 같은 그 동료들에게 이와 같은 게임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실제로 구현될지 자신들의 일하는 그런 용어로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겠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스케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스케줄이란 것 자체가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뭡니까? 인건비에 해당이 되고 투자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달에 다 완성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은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 회사에서는 그만큼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비용을 또 마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또 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도 힘이 들겠죠. 하기 때문에 이 납기일은 반드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스케줄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완성부터 완성까지 이제 수정을 하는 그 같은 부분들이 이제 11일 요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0일째는 룰 사양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뭔가 앞에서 했던 것을 점점점 업데이트를 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사양 2에서는 스타트부터 목표까지 흐름과 이벤트에 대한 분기를 기록한다 해서 전체적인 이제 기획에 관련된 그런 그 흐름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다양한 시나리오는 다양한 결과를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이제 쭉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또 다양하게 될 것인지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쫙 펼쳐진 것보다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다가 조금씩 이제 갈래를 갖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모아질 수도 있고요. 또 갈래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분기가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제 작성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에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이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은 게임 밸런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납기와 마감일에 대한 조정들, 이런 것들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가가 이제 기획자로서의 또는 플래너로서의 이제 능력이라 볼 수도 있죠. 물론 기획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을 관리하는 이 관리자 능력은 더더욱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다 보도록 하죠. 자, 4주차 과정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각종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면은 어떤 음악의 어떤 사운드, 그 다음에 그 밸런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공식들이 어떤 데미지를 줄 것이고, 어떤 그 캐릭터에 데미지를 맞았을 때 어떤 식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MMORPG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목록으로 만들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형식을 확정하고 데이터를 만드는데, 보통 보면 이제 엑셀로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만들게 되면 엑셀 안에서 또는 뭐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엑셀 데이터를 바로 게임 안으로 이제 컨버전해서 들고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엑셀 데이터를 한 번 더 변환해서, 게임 코드로 바꿔서 데이터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터는 엑셀로 보통 작업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기획자는 파워포인터 뿐만 아니라 이런 엑셀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잘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부분들, 18 샘플 작성과 테스트 플레이 1회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종이로 보드게임을 테스트 플레이를 한다든가, 뭐 종이로 만드는 뭐 여러 번 테스트 한다는 볼 수 있는데, 종이로 할 경우에는 뭐 직관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뭔가를 수정해 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진행을 해오게 되면은 대부분들이 프로토타입이라고 보통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이 웬만큼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죠.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 그 게임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이제 기획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이전에 내 기획했던 기획사항들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종이로 뭐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으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종이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뭐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뭐 사양 수정과 데이터 조정, 전체를 보고 수정한다. 데이터 조정은 통계 프로그램. 그래서 오늘날 과거에는 어떤 데이터를 조정하고 할 때에는 크게 뭐 통계 프로그램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전문적인 통계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리스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예측도 할 수 있죠.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쓰는 것이 오늘날에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20일째 테스트 플레이와 조정 그리고 완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양과 수치 조정하고 테스트 플레이를 뭐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물론 그래픽 디자이너라든가 뭐 프로그래머들을 직접 붙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붙여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 거의 대부분들이죠. 그래서 기획서에서만 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기획서와 사용서의 목적은 이것도 한번 볼까요? 기획서의 사용서의 목적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데 있죠. 그래서 게임이란 것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서와 사용서는 뭐 이런 전달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획 의도, 그렇죠? 의도. 그렇죠? 왜 이런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득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팀원들이 그 설득을 당하죠.
강화해서 아 그렇구나, 이 게임 개발하면 참 재밌겠구나, 한번 해보면 좋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실제 게임을 이제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획서와 이와 사양서들은 요 재미,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재미는 게임성을 하고, 이 게임성이 결국에는 그 게임을 좌지우지하는 그 같은 그 요소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 8강까지 게임 1개월 안에 게임을 만들자 하는 내용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 우리가 중점적으로 본다면 1주차에는 거의 이제 컨셉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 그렇죠? 조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들이고, 2주차에서는 한번 샘플로서 한번 문서화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거의 대부분들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초안이라고 볼 수 있고, 3주차에서는 그 초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4주차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들에 필요한, 그 게임에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이 데이터가 굉장히, 게임에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데이터에 따라서 게임이 표현되고 화면에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데이터까지 확정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얼마나 유저들이 재밌어 하는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정되어지면은 이제 실질적인 게임 제작이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완료됐다고, 기획서가 이제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본 1강부터 8강까지의 내용들은 게임의 교과서라는 같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한번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획자에 필요한 그 같은 소양과 또한 프로그래머에 대한 소양까지도 충분하게 언급이 되었던 그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기획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그 형식이 없고 어떤 뭐 프레임 같이 탁탁 떨어지는 기보다는 굉장히 좀 그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기획이라는 것을 설명했다고 해서 여기에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기획이라는 그 같은 분야를 폭넓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게임을 즐기는 유저 입장이 아니라 게임 개발자로서의 그런 시각들, 그런 부분들을 갖는 시간이 이번 게임학 개론인 게임의 교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학 개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른 주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그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